자, 2교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좀 전에 눈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눈에는 뭐 다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게 어디냐 그럼 보통 이 동공과 홍채. 동공과 홍채가 어떤 역할을 하냐 역할에 대해서 아까는 설명 안 해 좀 얘기해 볼게. 동공이 아까 했지만 눈동자에서도 또 작은 어떤 구멍이다라고 보면 돼. 그게 뭐냐? 빛을 받아들이는 구멍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느낌이 있을 거야. 여러분들 어두운 데 있다가 갑자기 바깥으로 나가 그러면 눈부셔서 이렇게 얼굴 자동으로 이렇게 찌푸려지는 그 느낌 뭔지 알지? 그럼 왜냐면 어두운 곳에 있으면 동공이 확대된다. 왜? 빛을 많이 받아들여야 되니까. 그리고 이게 이미 어두운 곳에서는 이 동공이 이만큼 벌려져 있어. 그 상태에서 밝은 데로 딱 나가니까 빛이 많이 들어오니까 동공이 확 줄어드는 거지. 그래서 의사들이 여러분들 의학 드라마 같은 거에서 보면 교통사고 나거나 쓰러져 있는 사람 의사들이 후레쉬로 이렇게 눈 이렇게 한 다음에 보잖아. 동공반사를 보는 거야. 동공반사가 되면 신경이 살아있는 거고 동공반사가 안 되면 상황이 더 심각한 거야. 신경이 죽은 거지. 왜냐면 동공반사 같은 경우는 무조건 반사란 말이야. 뇌랑 상관없어. 근데 동공반사도 안 되면 거의 막 사람이 죽어 있는 거지, 속된 말로. 그러니까 상황이 엄청 안 좋은 거지. 그래서 그게 한마디로 동공이 커지면 홍채가 작아지는 거야. 왜? 아까 얘기했지만 전체 면적에서 홍채 플러스 동공의 면적은 일정해. 왜? 눈동자가 커지는 게 아니야. 우리 눈동자는 우리 까만색 요 알갱이는 정해져 있어, 면적이. 그럼 알갱이 속에 또 다른 구멍이 동공인데 얘들아, 동공이 커진다는 거는 홍채 면적이 줄어드는 거야. 그지? 반대로 동공이 작아지면 나머지가 홍채가 되는 거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 응? 그래서 동공을 감싸고 있는 까만색 눈동자 중에 속에 있는 작은 구멍이 동공 껍데기, 뭐 지구본으로 따지면 막 멘틀 같은 그런 곳이 홍채.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래서 동공 중요하고, 그 다음에 수정체는 렌즈 역할을 한다. 이 정도 개념 중요하고, 저 뒤로 가면 망막이 제일 중요하지.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감각기관이라고 배우는 게 5가지 감각을 배울 거야. 자, 봐봐. 우리가 흔히 오감이라고 그러잖아. 오감이 뭐야? 자, 봐봐. 눈, 코, 입. 그 다음에 눈, 코, 입. 그러니까 보는 거, 냄새, 맛. 그 다음에 만지는 거. 또 뭐 있지? 그렇죠. 듣는 거. 그래서 오감이라고 그러잖아, 흔히. 그래서 사람의 감각을 오감이라고 불러. 우리 지금 그거 배우는 거야. 자, 얘네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자, 봐봐. 방금 눈 나오지? 그럼 망막에 뭐가 있냐? 시각신경이 있어. 시각세포가 있어. 그러니까 시각세포가 있고 그 세포가 신경한테 전달을 해주는 거야. 그럼 그 시각세포가 많이 모여있는 곳이 망막인 거고. 그러니까 망막에서 시각세포가 뭔가 빛 혹은 뭔가 사물, 물체를 보는 거야. 그러면서 시각신경을 통해서 누구한테? 뇌한테. 자, 지금부터 배우는 모든 감각은 이렇게 끝나. 무슨 세포? 예를 들면 눈이니까 시각세포, 그 다음에 시각신경, 그 다음에 뇌. 좀 이따 이제 코면 후각세포, 후각신경. 신경이라는 개념은 전달해주는 거. 세포라는 애는 최초 받아들이는 거. 이렇게 구분하면 돼. 그러니까 세포가 먼저지. 그럼 냄새 났어. 그럼 후각세포야. 좋은 방귀 꼈네. 그러면 후각세포, 후각신경, 뇌. 맛. 미각세포, 미각신경, 뇌. 귀. 청각세포, 청각신경, 뇌. 이렇게 끝난다고, 모든 게. 만지는 건 감각세포, 감각신경, 뇌. 그러니까 끝은 이렇게 끝나. 근데 그 앞에 과정은 조금씩 다르지. 그래서 눈은 그냥 우리가 대표적으로 어떤 사물을 본다는 게 뭐야? 빛이 왔어. 그럼 최초 눈 껍데기를 통과하지. 눈 껍데기가 뭐야? 각막이잖아.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이제 내 눈 뚫고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우리 눈의 구조상 보이는 대로 하는 거지. 그러면 수정체, 그 다음에 유리체, 그 다음에 망막에, 아까 했지만 망막이 제일 중요해. 우리 눈에서는. 망막의 시각세포. 세포 지나서 신경. 그 다음에 라스트는 무조건 뇌. 뇌한테 야, 나 저거 봤어. 어떻게 할까? 하고 알려주는 거잖아.
그래서 이 과정 이거 되게 중요해. 그래서 뭐 여기 눈에서는 아까 저 망막, 그 다음에 맹점 정도 참고해서 알아두고, 그 정도. 물론 학교 선생님이 뭘 시험 낼지는 진짜 그 사람 마음이야. 선생님이 나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리고 객관적으로 이게 중요해.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그게 다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야. 최종적으로 시험 문제 내는 건 니네 학교 선생님 마음이야. 막말로 내가 야 이건 나 별로 안 중요할 것 같아 해도 니네 학교 선생님이 내면 끝이야. 학교 내신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한테 대신에 이걸 알려주지. 정상적인 과학 선생님이라면 이런 건 내면 안 돼라는 개념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건 100%는 없어. 확률적인 얘기 해주는 거지. 야 이런 건 너무 중요하니까 진짜 99.9% 그래 거의 100% 시험에 난다고 보면 돼 하는 거는 특히 윤수하는 선생님이랑 오래 공부해서 겪어서 하겠지만 거의 시험 나. 그리고 야 이런 거 안 날 것 같아. 그럼 잘 안 나. 근데 이게 100%는 아니라는 거지 냉정히 말하면.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한테 이게 날 확률이 적어 나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쵸? 내가 여기서 야 이거 절대 안 나 했는데 진짜 날 수도 있는 거잖아. 다만 내가 말해줄 수 있는 건 시험에 날 확률이 적다 혹은 확률이 높다. 난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는 거지. 자 지금까지 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 밑에 나온다 야 동공 얘기 나오잖아. 자 그 쬐끄만 게 동공이야. 그럼 동공을 감싸고 있는 게 홍채야. 그래서 동공과 홍채의 면적은 합이 일정한 거야. 그게 눈동자야 우리가. 그러니까 눈동자 크기가 변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홍채가 커졌어 이 말은 동공이 작아졌어가 되는 거고 동공이 커졌어 하면 자동으로 홍채가 작아졌어가 되는 거야. 이해됐지? 그 다음에 수정체도 가까운 곳을 볼 때와 먼 곳을 볼 때 이것도 알아둬. 가까운 곳을 볼 때는 초점이 안쪽에 있잖아. 그러니까 렌즈를 따지면 얘들아 볼록 렌즈를 예를 들어볼게. 요렇게 납작한 렌즈가 있고 요렇게 두툼한 렌즈가 있어. 흔히 말하는 누가 도수가 높은 거야? 두툼한 게 도수가 높은 거야. 자 그러면은 얘랑 차이점을 비교해볼게. 요렇게랑 요런 애가 있어. 그럼 비교를 하면 얘가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왔어. 그럼 얘는 한 요 정도 꺾여서 초점이 여기에 맺히는 거야. 이렇게. 얘는 많이 꺾이는 거야. 그 초점이 여기쯤에 맺힌다. 많이 꺾이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수가 높은 거야. 그러니까 많이 꺾이는 여러분들 흔히 말하는 눈 진짜 안 좋은 종우도 선생님들과 눈이 조금 안 좋아 보이는데 그게 안 좋은 편이지. 저렇게 눈이 안 좋으면 렌즈 이렇게 해서 보면은 우리는 오목렌즈야 참고로 이거는 겁나 작아 보여. 그게 도수가 높은 거야. 그 굴절이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얘랑 있으면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수가 높은 거야. 준서 동영상 보는 준서도 안경 끼고 있잖아. 도수가 높은 거야. 그래서 가까운 곳을 볼 때가 많이 꺾여야 초점을 안쪽에 맞추는 거야. 그래서 얘들아 여러분들 흔히 말하는 요즘에 이제 여러분들 세대는 스마트폰 니네 유튜브 보고 뭐 보고 진짜 스마트폰을 많이 보잖아. 핸드폰으로 게임할 수도 있고 그러면 진짜 시력이 더 안 좋아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봐봐. 우리가 스마트폰을 볼 때는 내 눈의 수정체가 가까운 거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두툼해져 있는 상태가 유지가 돼. 그치? 그러면 이제 이렇게 스마트폰을 뗐어. 그럼 이게 돌아가는데 회복이 좀 걸린단 말이야. 그럼 가까운 것만 계속 보면 이것도 관성이라는 개념이 있어가지고 가까운 거에 갔다가 원래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마치 고무줄 같은 것도 그래 얘들아. 고무줄 있어. 늘렸다가 원래 돌아가는 탄성이라는 게 있는데 너무 오래 늘려놓으면 어떻게 돼? 원상복구가 안 되는 거야. 그게 우리 전형적으로 이 면티 같은 거 있잖아. 우리 면티 알다시피 오래 입으면 어떻게 돼? 못 늘어나잖아. 이건 왜냐면 처음에 면티 오늘 막 샀어. 그럼 탱탱하단 말이야. 그치? 근데 이거 한 1년 입어봐. 몇 번 빨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안 돌아가. 그럼 어떻게 돼? 여기 밴드가 마탱이가 간 거지. 눈도 똑같아.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봤지? 저기 멀리 있는 곳을 가끔씩 쳐다봐라. 윤서 그런 말 들어봤냐 안 들어봤냐? 들어봤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이나 스마트폰을 좀 오래 봤어. 그 버릇이 진짜야. 이건 실제로 이제 안과 의사들이 해주는 얘기들이야. 그럼 멀리, 그러니까 이 공간 안에서, 주어진 공간 안에서 내가 볼 수 있는 가장 먼 곳을 봐라. 근데 이제 방에서야
봐봤자 방이잖아. 그럼 어떻게 해? 창문 열어야지. 창문 열고 저기 먼 산 있잖아. 아니면 하늘에 구름. 요런 거를 좀 집중도 있게 보라고.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쪽에다 내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 수정체가 이제 또 그쪽으로 돌아갈 거 아니야. 그러면 수정체가 한쪽으로 굳어지지 않게. 특히 여러분들 나이는 아직까지 그게 덜 그래.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많이 봤어. 그럼 여러분들 눈이 피로하잖아. 그러면 저 먼 산, 예를 들면 우리 교실을 따지면 종우야 저 뒤돌아봐. 저기 아파트 먼 곳 막 이런 데 보이지? 저 멀리 아파트 창문 같은 거 막 에어컨 같은 거 보이잖아. 에어컨 실외기 같은 거. 그런 거 이렇게 쳐다보란 말이야. 스마트폰을 오래 봤다 싶으면. 아니 실제로 그래야 여러분들이 가뜩이나 눈이 나쁘잖아. 그나마 눈은 참고로 시력은 내추럴하게 좋아지는 경우는 없어. 그러니까 너나 나나 그러니까 너는 그렇고 우리는 마탱이가 간 거야 이제. 놔뒀는데 좋아지는 건 없어. 그럼 방법이 뭐야? 더 나빠지게 막는 거지. 좋아질 수는 없어. 알다시피. 더 나빠지게 막는다는. 더 나빠지는 거를 방지하는 느낌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놔두면 더 나빠져 이제 더 나빠져. 그러니까 눈은 오늘보다 더 나빠질 경우의 수는 있지만 오늘보다 더 좋아질 경우의 수는 없어. 한번 나빠지기 시작하면. 근데 오늘보다 얼마나 많이 나빠지냐? 그럼 더 나쁜 거잖아. 근데 그나마 조금 나빠지게 방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방법이라는 거지. 이해됐지? 그래서 공부를 오래 한다거나 스마트폰, 핸드폰 게임 막 한 30분 이상 했어. 그럼 눈 피로하잖아. 그래서 가까운 거를 보면 피곤해 안 피곤해? 피곤하지. 그럼 멀리 있는 거 이렇게 한 5분 정도? 짧게 막 30초 이렇게 하면 의미 없고 그래도 한 4, 5분 정도 바람 쐬면서 머리 식히면서 이렇게 쳐서 그러니까 이거를 초점 없이 이 눈으로 보면 안 되고 저 멀리 있는 거를 이렇게 좀 집중해서 보는 게 눈의 어떤 피로도를 줄여주는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막 아까 면티로 따지면 목 늘어난 거를 원래대로 돌리는 효과다.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 자 이제 귀로 가자. 귀. 야 거기 우선 그림 보면서 여러 가지 귓바퀴부터 해서 귓바퀴가 뭐야? 이거 뭐 귀 이거 귓바퀴. 우리 귀 이거. 귓바퀴부터 해서 거기 한번 쭉 귀 한 번만 쭉 읽어봐 얘들아. 기관들. 자 설명할게요. 코 나왔어 코. 나 좀 안 좋다. 코. 아니 코가 아니라 귀. 귓바퀴.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귀통로를 외이도. 그러니까 한자로 따지면 외는 말 그대로 바깥에. 이가 귀잖아. 그래서 얘들아 우리 눈, 코, 입 하는 거 이비인 후과 아이씨 말도 안 되네. 이비인 후과. 그러니까 이제 눈, 코, 입 이제 눈은 아니지. 코, 입, 기관지 막 이런 거. 눈은 아니까지. 어쨌든 막 그 귀 아프면 이비인후과 가는 거야. 외이도.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귀 통로 정도로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귀에선 제일 중요한 게 무엇보다 고막이야. 말 그대로 소리가 통로를 통해서 우리 귀에 있는 최초로 인식하는 게 고막이야.
그래서 고막이 뭐냐면 얘들아 말 그대로 얇은 막이야. 얇은 막. 그래서 소리가 전달되는 원리가 진동이야. 진동. 왜? 우리 선생님이 야 윤서야라고 불렀어. 전달해주는 매질이 누구야? 그치 공기야. 그럼 공기가 이렇게 전달이 돼. 그러면 우리는 안 보이지만 지금 내가 야 아니 내가 뭐 꼭 종호야 하지 않아도 내가 여기서 야 하는 순간 선생님 입을 기준으로 선생님 성대를 기준으로 공기들이 이렇게 진동하면서 퍼진 걸 니들 고막이 인식한 거야. 우리는 공기 흔들리는 걸 안 보이잖아 지금. 그러나 지금 꾸준히 선생님이 대화를 할 때마다 공기들이 꾸준히 진동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그걸 고막이 인식하는 거야. 그래서 고막이 얇은 막이야. 응? 자, 고막에서 최초로 인식을 했어. 그러면 고막 근처에 귓속뼈라는 애가 있어. 그러면 내가 야하고 했지만 사실 공기의 진동이 무슨 파도 치듯이 그렇게 엄청난 진동일 리가 없고 공기 분자들 내 몸에 느껴지지도 않을 수준의 진동 아니냐. 그치? 이 정도 진동이란 말이야. 귓속뼈가 얘네들 어떻게 증폭시켜. 그래서 최초 소리를 받아들여 진동하는 막이 고막이야. 그래서 얇은 막이야. 그래서 얘들아 여러분들 싸움하거나 이럴 때 싸대기 잘못 맞잖아. 이렇게 보통 우리 싸대기 때문에 골대기를 때리지만 이게 때리다 보면은 실수로 영화 뭐 깡패들하고 막 싸우다 보면 이렇게 보통 이렇게 때리다 보면 이렇게 맞는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은 실제로 고막이 자주 찢어져. 다행히도 이 고막은 순간적으로 찢어져서 귀가 멍멍멍해도 바로 치유는 돼. 그냥 세포 분열해서 붙으면 그만이니까. 치유는 되는데 대신에 이제 너무 심하게 찢어지면 진짜로 귀가 아예 진짜 장애가 될 수도 있지. 근데 이제 좀 살짝 찢어지는 정도는 금방 치유는 돼. 근데 잘 찢어져. 말 그대로 얇은 막이니까. 얇은 막이니까 당연히 잘 찢어지겠지. 두꺼운 막이면 덜 찢어지겠지.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면 돼. 그 다음에 귓속뼈가 있어요. 귓속뼈 증폭. 귓속뼈 증폭. 이렇게 외우면 돼. 귓속뼈 증폭. 자, 그 다음에 달팽이관, 반골이관이 있어. 이거 외워야 돼. 달팽이관은 여러분들 달팽이 어떻게 생긴지 알지? 달팽이 등껍질 같이 생겼다고 해서 그래서 이렇게 꼬여 있어. 달팽이관이 뭐냐? 청각세포. 그러니까 달팽이관이 실질적으로 그럼 달팽이관이 아까 눈으로 따지면 어디랑 비슷해? 시각세포. 그 전에 시각세포가 어디에 있다고 했어? 그렇지. 달팽이관이 망막인 거야. 따지면 아까 눈으로 따지면 달팽이관이 망막. 아까 망막에 뭐가 있었어? 맹점. 아니 망막에 시각세포가 있었고 시각세포가 유일하게 없는 곳이 맹점. 그치? 그럼 시각세포가 많이 모여있는 기관이 망막이었단 말이야. 그럼 이번에는 우리 귀하고 있잖아. 그럼 귀를 듣는 세포를 뭐라고 부르겠어? 청각세포지. 그럼 청각세포가 제일 많이 모여있는 곳이 어디다? 그게 달팽이관이다. 그러니까 달팽이관이 소리 듣는 키포인트지. 그럼 얘도 똑같아. 달팽이관에서 청각세포가 소리를 인식했어. 자, 청각세포. 다음에 넥스트는 뭐야? 청각세포. 그렇지, 청각신경. 라스트는 뇌. 그렇게 되는 거 똑같아. 그 제일 밑으로 바로 가볼게. 청각의 성립. 준서야, 그 제일 밑에 청각의 성립 봐봐. 청각의 성립. 소리. 귓바퀴 웨이도 고막, 귓속뼈. 달팽이관의 청각세포, 청각신경 똑같잖아, 아까랑. 순서는, 그치? 근데 이제 그 밑에 보면 달팽이관 빼고 이제 반골이관, 전정기관, 귀인두관이라는 애들이 있어.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건 그래서 소리를 듣는데 포커스를 두면 반골이관, 전정기관, 귀인두관은 소리 듣는 거랑 상관이 없어. 근데 우리의 귀라는 곳이 소리만 듣는 게 아니고 추가적인 기능이 더 있다는 거지. 단순히 소리만 들을 거면 방금 얘기한 게 끝이야. 소리만 들을 거면.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있냐? 반골이관이 뭐냐? 몸의 회전을 감지한다. 그래서 우리 막 빙글빙글 흔히 말하는 회전목마 같은 거 타면 눈 감고 있어도 어지럽네? 이 느낌이 있잖아. 그게 반골이관. 그 다음에 전정기관은 중력을 감지해.
그래서 어떻게 되냐? 자, 눈 감고 있다가 내가 하고 쓰러지려고 하면 나도 모르게 쓰러지려고 해서 우리 손을 짚어. 그잖아. 예를 들면 지나가다가 멍 때리고 지나가다 내가 발 툭 걸렸어. 그럼 넘어지려고 하면 나도 모르게 바닥에서 손 뻗잖아. 그런 것들이 다 여기 전정기관에 시작된 거야. 야, 나 넘어진다, 야. 뭐 얼마나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되게 짧은 시간에 일어나는 거지. 그리고 이 짧은 시간을 더 짧게 하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 흔히 순발력이 좋은 사람. 반대로 좀 둔한 사람도 있어. 그지? 사람마다 반응 시간이 조금씩은 다르니까. 모든 사람이 반응 시간이 똑같지는 않아. 전정기관은 균형 감각, 반고리가 회전 감각 이렇게 외우면 돼. 균형 감각이 뭐야? 넘어지는 거. 왜? 중력 감지하는 거야. 근데 전정기관은 중력을 인식하는 게 있어. 그 다음에 귀 인두가는 압력 조절. 이렇게 요거 기타 기능도 외워야 돼. 다시 한번 반고리관은 회전, 전정기관은 저기 뭐냐 균형, 귀 인두관 압력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외우면 좀 편하게 외우겠지. 그래서 니네 비행기 같은 거 타면 높은 곳에 올라가면 아까 했잖아 기압이 낮아져. 보통은 비행기가 막혀 있지만 비행기가 안과 밖이 막 공기구멍 하나 없이 막힌 게 아니잖아. 뭐 엔진룸도 있고 막 이러다 보면 알게 모르게 조금씩은 통과를 한단 말이야. 완전 밀폐되지가 않았잖아 객실이. 그렇다고 완전 창문 닫아놓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막 엔진룸이나 막 기타 등등 모든 그 틈새 하나 없는 게 아니야. 예를 들면 여기 문 닫았다고 해서 저 바깥이랑 여기랑 퍼펙트하게 진짜 그러려면 테이프 같은 걸로 막아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바깥 공기가 여기 미세하게 들어오지. 쭉쭉 들어오진 않더라도. 그지? 그래서 왜 그냥 귀가 멍멍해지는 느낌. 여러분들 아마 비행기 옛날 어렸을 때 처음 탈 때 보면 막 약간 멍하다 이런 느낌이 옛날에 한 번쯤 들었을 거예요. 그거 조절해 주는 게 귀 인두관. 자, 얘는 눈과 귀가 제일 빡세.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코 나오고 입 나오고 그 다음에 감각 나오지. 그 얘는 좀 쉬워. 눈하고 귀가 할 게 제일 많아. 됐지 여기까지? 자 이제 코로 가볼게요. 코는 할 게 없어요. 너무 쉬워. 자 코는 이것만 기억하면 돼. 코에서 밑줄 쫙. 코는 거기 밑줄 쫙. 코에서 기체 상태. 그래서 우리가 흔히 냄새 맡는 건 전부 다 기체야. 냄새 맡는 건 기체야 얘들아. 기체 상태야. 그래서 코는 너무 간단해. 후각세포가 있어 코 속에. 그러면 세포로 시작했어. 그 다음에 뭐야 순서가? 후각세포. 그 다음에는 후각신경. 다시 얘기했지만 세포는 최초 받아들이는 거, 신경은 전달해 주는 거. 마지막에 또 뭐 끝나? 뇌. 끝났잖아. 이게 끝이야 코는. 코 얘들아 코 읽어봐. 너무 쉬워. 그래서 코에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기체 상태를 인식한다는 거. 이게 사실은 제일 포인트야. 그래서 코는 할 게 없잖아. 보다 얼마나 짧으냐. 내용이 겁나 짧잖아. 끝이잖아 그게. 그래서 코는 짧아. 그래서 코는 핵심이 기체 상태로 냄새를 맡는다. 그 다음에 후각 세포, 후각 신경, 뇌 여기는 똑같고 하나만 더. 후각의 특징이 뭐냐면 민감해. 그래서 뭔 냄새 조금만 더 이렇게 돼. 근데 단점이 뭐냐? 금방 멍해져. 여기서 이제 금방 피로해진다는 표현. 무슨 말이냐? 여러분 솔직히 화장실 같은 데 가면 처음에 들어가면 거기 냄새 날 때 있어. 그치? 순간적으로. 근데 또 한 2, 3분 지났잖아? 그럼 별 생각 없어져. 그지? 고깃집을 갔어. 들어가자마자 냄새 완전 좋아. 배고파. 근데 또 한 2, 30분 앉아있으면 아무 냄새도 안 나. 고기 냄새도 잘 안 나. 지하철 같은 데 가다가 델리만두, 냄새가 완전 좋지. 처음에 맡으면 확 한단 말이야. 근데 델리만두 근처에서 한 5분만 또 서 있으면 또 무뎌져. 코가 특징이 또 이렇게 쉽게 무뎌진다.
근데 좋은 게 뭐냐면은 진짜 냄새 화장실 같은 데 가면 공중화장실 들어 우리 집 화장실 말고 공중화장실 가면 확 들어가면 냄새 팍 날 때 있잖아. 막 찌른데 쫙 올라올 때 있잖아. 근데 똥 싸려고 들어갔는데 뭐 또 조금 앉아있으면 뭐 금방 무뎌져. 요게 이제 후각의 특징이다. 됐죠? 여기까지. 그래서 코는 쉬워. 기체 상태를 맞는다까지만 알아두면 돼. 넥스트. 이제 혀로 가자. 혀. 자, 혀. 피부 2개 남았다. 한 번만 간단히 읽어봐. 1분 하면 또 설명해 줄게. 혀. 피부. 마다구 감각 2개 남았어. 자, 설명할게요. 혀는 자, 아까 코랑은 다르게 혀는 액체 상태가 또 포인트야. 맛을 느끼는 건 액체 상태야. 그래서 혀는 기체는 못 느껴 또. 액체야, 액체 이번에. 혀는 액체, 코는 기체. 그래서 혀에 보면 맛봉오리라고 해서 맛세포가 있어, 맛세포. 그 맛봉오리가 유두 열면 유두라는 또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맛세포가 있어. 맛세포. 얘도 과정은 되게 간단해. 자, 액체 들어와서 맛세포가 인식을 했어. 세포 다음에 순서도 넥스트는 뭐야? 신경. 그럼 맛세포, 맛신경. 근데 맛신경이라고 안 하고 미각신경이라고 또 하지. 좀 통일 좀 하지.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앞에 맛봉오리의 미각세포, 미각신경. 난 이거 단어 만든 사람도 뭔가 리듬감이 없고 그런 거야. 라임이 안 맞잖아. 그치? 어차피 맛이라는 개념을 맛은 순수한 우리말이야. 미각은 한자어야. 그럼 미각세포, 미각신경 이렇게 라임을 맞추든가. 그치? 그럼 맛세포에서 맛신경으로 가든가. 그치? 전혀 음악 감각이 없는 거야. 그렇게 따지면 아까 청각신경도 소리신경 이러든가. 생각이 없는 거야. 나 이런 게 되게 싫어. 모르게 선생님은 이게 성격이 어때서 그런지 몰라. 나 이런 거는 좀 이왕 했으면 라임을 맞추지 이렇게 주소 없이 계획 없이 이렇게 하는 거 이게 T가 아니고 N이라서 그런가? N이 그 계획 짜는 게 N이냐? J가 뭐 계획 짜는 거냐? J가 계획. 어? J가 계획.
계획이냐? 그러면 J 다음에가 뭐지? J랑 대응되는 게? P가 아무 생각 없이 이거 만든 사람 P야, P. 라임을 안 맞추잖아. 그래 안 그래? 맞잖아. 라임을 맞춰. 나는 라임 맞추는 게 맞다고 봐. 개인적으로는. 앞에 시각신경, 시각세포. 후각신경, 후각세포. 청각신경, 청각세포. 맛세포, 미각신경. 존나 웃기잖아, 그치? 미각, 원래 옛날에 선생님 실제로 어렸을 때는 미각세포라고 배웠단 말이야. 근데 언젠가부터 맛세포로 바뀌어 있더라고. 그 뜻이면 상관은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전달받는 혹은 주고받는 전달의 문제는 없는데 라임이 안 맞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렇다. 근데 여기서 할 게 없어요. 그럼 여기서는 이건 알아야 돼. 그럼 여기서 뭐가 중요해? 액체 상태를 인식한다와 하나 더, 맛이 5가지야. 이거 외워야 돼. 맛이 5가지야. 어떻게? 단맛, 짠맛, 신맛, 쓴맛, 그리고 감칠맛. 참고로 매운맛은 맛이 아니야. 매운맛은 고통이야. 그래서 매운 거 잘 먹는다 하는 거는 그냥 유전적으로 고통세포가 적은 거야. 그럼 매운 걸 못 먹는 사람은 고통세포가 많아서 난 더 매운 거야. 매운 거 잘 먹는 사람의 의미가 뭐냐? 한편으로 보면 자랑할 일이 아니야. 감각이 둔한 거야. 누가 때려도 안 아픈 거야. 그지? 때려도 덜 아픈 거야. 왜? 때려도 많이 아픈 사람은 단순히 맷집이 작아. 그러니까 멘탈이 약해서 더 아프게 느끼는 그런 것도 있겠지. 근데 사람마다 통각의 느낌이 달라. 누구는 건드리기만 해도 더 아픈 사람이 있고, 흔히 말하는 둔한 사람은 건드려도 안 아파. 그럼 매운 거 잘 먹는 사람은 뭐야? 통점이 적은 거야. 뒤에 이제 마지막에 감각 나오지만 고통을 덜 느끼는 거야. 그게 뭐 엄청나게 무슨 뭐 멘탈로 관련된 게 아니라고. 궁금한 건데, 그럼 맛은 그 뭐라 해야 돼? 그 매운 거는 그 맛이 아니라 아픔이 아픔. 근데 왜 매운 맛이라고 해요? 그건 그냥 사람들이 통용적으로 쓰다 보니까 그렇게 쓴 거야. 그러니까 과학적 의미가 아니고 생활적 의미지. 생활에서 맛이라고 부르는 거야. 생활에서는 매운맛이라고 부르지만 과학적 의미의 맛은 아니라는 거지. 매운맛이라고 부르는 건 그냥 옛날부터 그렇게 그냥 써오다 보니 아직도 그렇게 쓰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맛 5가지: 단맛, 짠맛, 신맛, 쓴맛, 감칠맛. 그러니까 감칠맛은 약간 뭐 이게 단맛은 아닌데 약간 이제 뭐 좀 약간 달짝지근한 약간 그런 느낌. 단맛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지. 그리고 참고로 얘들아, 냄새 독한 거 있잖아.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부득이하게 쓴 한약을 먹게 됐어. 아니면 엄마가 막 녹즙이라고 해서 만들어줬는데 어디씨 브로콜리랑 뭐 이런 거 섞어가지고 냄새 겁나 나는데 엄마는 몸에 좋다고 먹으라 그러는데 나는 먹기 싫어. 막 이런 것들 있지? 코 막고 먹으면 돼. 얘들아, 코 막으면 맛이 안 난다. 코 막고 먹으면 맛이 안 나요. 그래서 코를 막으면 단맛, 신맛만 느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맛이 잘 안 느껴져. 그래서 먹기 싫은 거 억지로 먹을 때 코 막고 먹으면 돼. 그러니까 안 먹는 게 제일 좋지. 내가 먹기 싫은데 굳이 먹어야 될 필요는 없잖아. 근데 어떤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먹기 싫은 걸 먹어야만 되는 상황이 온다면 코 막고 먹으면 된다고. 이해됐지? 자, 마지막으로 피부 감각. 피부를 통해, 자, 여기서 감각이 있어. 냉온. 그게 뭐냐? 차가움, 따뜻함. 그 다음에 촉감. 닿았어. 그 다음에 압점. 눌렸어. 누가 다 눌러. 닿았다와 눌렀다는 좀 다르잖아. 아, 왜 밀어요? 이거는 압점인 거야. 그 다음에 아픔, 통증. 그래, 다시 한번. 냉온, 차가운, 따뜻함. 촉감, 눌림, 그 다음에 아픔. 그래서 통점, 압점, 촉점, 냉온점. 자,
얘도 똑같아. 자극. 피부의 감각점. 감각점이 또 한편으로 보면 감각세포인 거야. 세포가 있어야 돼. 그럼 감각점 다음에 뭐야? 감각신경, 감각내 똑같이 뭐. 응? 그 다음에 몸의 부위에 따라서 감각점의 수가 달라. 그러니까 감각점의 수가 많은 곳은 보통 중요한 부위. 왜? 우리 몸이 유전적으로 중요한 부위는 빨리 아픔을 느끼게 돼 있어. 여기 건드리면 너 빨리 조심해 막 이런 느낌인 거지.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팔꿈치, 무릎, 발뒤꿈치 이런 데는 통점이 거의 없어. 막 발로 누구 찍어도 난 안 아파. 쟤만 아프지. 팔꿈치로 누구 까도 난 별로 안 아파. 쟤만 아프지. 이런 거. 근데 이제 목, 배 이런 데는 통점이 많지. 그래서 목 같은 데는 조금만 툭 찔러 깜짝 놀란단 말이야. 급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급소라고 부르는 거. 응? 명치, 급소지 급소. 그렇다. 통점. 그래서 피부에 감각점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쑤시개 두 개를 그 밑에 보면 이게 학교에서도 이거 혹시 해봤냐 이거? 피부 감각점? 이건 안 해봤냐? 이쑤시개 두 개의 거리를 이쑤시개 두 개를 가지고 이 둘 사이의 거리를 이렇게 몇 미리로 하느냐야. 그럼 이게 두 점이 느껴질 때가 있고 한 점같이, 그러니까 난 이쑤시개 두 개를 집었거든? 근데 이게 두 개가 아니고 하나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 손으로 하면 두툼해서 잘 못 느끼는데 집에서 성냥개비 같은 거나 이쑤시개 같은 거로 두 개 쫙 뭉쳐서 하면 사실은 두 개인데 하나로 느껴져. 그러니까 최소 거리가 그만큼 넓다는 것은 감각이 둔하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이게 설명을 해줄게. 자, 손바닥 6mm라고 돼 있지. 그러면 이쑤시개 둘 사이 거리가 6mm야. 6mm면 여러분들 0.6cm야. 그럼 은근히 0.6cm면 은근히 이 정도 돼. 그치? 그 정도까지는 한 점으로 느낀다. 이쑤시개가 하나인지 두 개인지 인식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생각을 해봐. 이 거리가 아마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다 봐봐. 이렇게 찍었는데도 이게 하나로 느껴져. 그럼 여기에 감각세포가 되게 둔한 거지. 미세하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손바닥은 얘들아, 우리 손바닥은 별로 안 아픈 곳이야. 우리 몸에서 따지면. 그지? 반면에 손바닥은 6mm, 손등은 8mm야. 손등은 감각이 더 없다는 거야. 근데 손끝은 2mm야. 그럼 손끝이 니네한테 훨씬 민감한 거지. 왜? 손끝이 민감해야 맞지. 그게 맞는 거지. 그러니까 저 거리가 작다는 게 2mm까지 인식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감각세포가 많이 몰려있다, 거리가 짧다라는 게 그런 의미를 나타낸다. 아유, 어려운 거 다 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65페이지 큐 풀고 채점하고 2교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자, 그럼 준서야, 너도 지금 2교시야. 지금 2교시 중이야. 오른쪽에 65페이지 있지? 그거 풀고 채점하고 2교시는 여기서 마치고 그 다음에 3교시에 뒤에 또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준서야, 2교시 수업은 여기서 마치게. 저 65페이지 풀고 채점까지 한 다음에 너도 좀 쉬고 이제 다음 동영상 보면 될 것 같아. 자, 2교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